은퇴를 하고 나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해가 뜨는 속도는 같은데 하루의 길이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죠. 출근할 땐 시간이 모자랐고 퇴근 후엔 늘 피곤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남는 시간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하지만 곧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느낌.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의 결혼식, 누구의 장례식, 어디선가 들려오는 경조사 소식들. 그 자리에 가면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인 것 같고 아직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것 같아 왠지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월을 거스르려 하면 그 마음이 병이 된다. 은퇴 후의 경조사는 바로 그 병을 부르는 가장 잔잔한 덫입니다. 은퇴 이전엔 내가 속한 조직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 앞에는 직함이 있었고 그 이름으로 사람들은 나를 기억했죠. 하지만 은퇴 후엔 그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 전에 뭐 하셨던 분이라 과거형으로 기억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 틈에 나만 낯설고 장례식장에 가면 인사는 반가워도 대화는 어색합니다. 예전엔 중심이던 내가 이제는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공허함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세월이 그렇지 뭐 하며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난 자리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이 길어지는 법입니다. 은퇴 후의 경조사는 그 고통을 자꾸 되새기게 만듭니다. 남들이 나를 반갑게 맞지 않더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바쁘고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다고 세상도 그대로일 거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세월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주 나가고 더 자주 얼굴을 비추며 과거의 존재감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은 더 깊어집니다. 은퇴 후의 경조사는 관계의 균형을 흔듭니다. 내가 나이 들었음을 세상이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대는 말하겠지요.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나? 예의,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예의란 진심이 담길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 부담입니다. 상대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겉모습의 예는 마음을 해치고 마음의 예는 세상을 바르게 한다. 은퇴 후의 예의는 지켜야 할 때보다 지키지 않아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건 교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 하나, 경조사 자리가
무서운 이유는 돈입니다. 현역 시절엔 월급이 있었습니다. 경조사비가 부담이 돼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우면 되지 하며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그대로 생활비에 구멍이 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면 그건 금세 고통이 됩니다. 무엇보다 그 돈이 진심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나갈 때 그건 더 이상 따뜻한 돈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주 속습니다. 이 정도는 예의니까. 하지만 예의보다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내가 내 돈을 쓸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건 이미 예의가 아닙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검소한 이는 가난 속에서도 청렴하고 청렴한 이는 가난 속에서도 자애롭다. 그 말은 돈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 쓰고 어디를 비워둘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지출의 경계는 가난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은퇴자는 돈보다 마음을 먼저 써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다르면 지갑은 그 뒤를 따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오랜 친구를 만나고 장례식장에 가면 동기들과 눈을 마주칩니다. 반가운 얼굴들. 그러나 대화는 짧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 흔한 인사말 속에는 진심보다 관례가 더 많습니다. 그 몇 마디가 지나면 대화는 금세 끊기고 이야기의 끝은 늘 조만간 한번 뵙죠. 하지만 그 조만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때 느끼는 허무함이란 참 묘합니다. 그 자리에선 사람들로 둘러싸였는데 집에 돌아오면 왠지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축하하거나 남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거기선 내가 아닌 나의 과거만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은퇴 후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의 무대에 올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마음. 그건 언제나 상처로 돌아옵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자리를 얻으려 다투는 이는 결국 자리를 잃는다. 존재감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경조사보다 내 일상을 먼저 챙기십시오. 남의 결혼식보다 내 배우자와의 식사를 챙기고 남의 장례식보다 내 부모의 얼굴을 자주 보십시오. 진짜 예의는 멀리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곁의 사람에게 마음을 쓰는 게 예의입니다. 세 번째로, 은퇴 후의 경조사는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오랜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 가면 사람들의 인사가 다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직 건강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말, 그 두 글자 속에는 이젠 예전 같지 않다는 무언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음은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사라지고 세월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내 안의 자존은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멀고 마음은 허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 질문이 다시 귓가에 맴돕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은 자기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갑을 지키듯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다르면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폭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기보다 몇 사람과 진심을 나누는 게 낫습니다. 그 몇 사람은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값집니다. 그대의 하루를 채우는 사람은 결국 그 몇 명뿐입니다. 세상은 넓지만 사람의 마음은 좁습니다. 그러니 그 좁은 마음 안에 누구를 드릴지 신중하십시오. 진심이 없는 관계는 허례로 남고 허례는 결국 외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가야 할 자리보다 머물러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남의 잔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 속에 있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례는 사람을 멀게 하고 진정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그대의 남은 인생은 진정에 써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다니는 자리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마음이 닿는 자리만 남기십시오. 그게 바로 은퇴 후의 새로운 예의요. 노년의 지혜입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나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명함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명함 속의 이름과 직함이 그 사람을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명함을 꺼내들 일도 굳이 직함을 말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남는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그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지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예전의 나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 흔적을 찾으려 사람을 만나고 경조사를 다니고 여전히 세상의 한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세상은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잃고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자리 위에 있다. 이 말의 뜻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지위나 역할이 사라져도 자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외부에서 찾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우리가 더 흔들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진짜 평화는 세상과 다시 연결될 때가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떨어질 때 찾아옵니다.
그 거리를 잘 두는 것이 품격이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람이 줄면 외로워진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관계. 그게 노년의 평화입니다.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면 진심으로 축하하되 그 자리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다친 축하는 상대에게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편지를 쓰고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 편지 한 줄이 10만 원짜리 화환보다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보여주는 관계에서 느끼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로 맺은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만 마음으로 맺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관계를 하나씩 가꿔야 합니다. 예전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깊이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힘입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이란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그 한 사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바빠지고 친구가 병들고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 마음이 비어도 괜찮습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야말로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사람이 비워질 때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은퇴 후의 평화는 관계가 아니라 거리에서 옵니다. 세상과의 거리, 욕망과의 거리, 허영과의 거리. 이 거리를 적절히 둘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현인입니다. 젊을 땐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웠지만 나이 들어서는 자기를 잃는 게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의 하루가 조용히 평안하다면 그건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겉보다 속이 드러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옷이 나를 감싸주지만 노년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의 품격을 대신합니다. 그 품격은 경조사장의 인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친절, 짧은 인내, 그리고 조용한 미소에서 나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내게 물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무엇이 제일 아쉬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사라진 것.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살아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필요함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라.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 후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건 공감입니다. 나와 같은 세대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용기, 이런 것들이 내 존재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대가 하는 말 하나, 글 한 줄, 웃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의 위로가 됩니다. 경조사를 다니며 타인의 인생을 축하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비워버린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이제는 남의 삶을 구경하기보다 내 삶을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의 진짜 성공은 재산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워내는 순간 찾아옵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모자람을 괴로워 말고 그 모자람을 다스릴 줄 알라. 가진 것을 지키려 애쓰기보다 잃는 것을 자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삶이 단단해지는 건 무언가를 더 가질 때가 아니라 가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평온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후엔 그 누구도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내 마음을 대신 살 순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하루를 스스로 가꾸십시오.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도 괜찮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평화가 쌓이면 그게 인생의 품격이 됩니다. 품격은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는 입, 조용히 웃는 얼굴,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은퇴 후의 사람은 자신의 표정으로 삽니다. 과거의 명함이 아니라 현재의 표정이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따뜻한 얼굴은 그 어떤 직함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대가 세상과 조금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에게 돌아온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잔치가 아니라 내 삶의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하루하루의 감사가 쌓이면 그게 내 인생의 축하입니다. 다산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3번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 번은 태어날 때, 2번째는 배울 때, 3번째는 깨달을 때, 은퇴는 바로 3번째 탄생의 시작입니다. 일과 명예로 살던 내가 이제는 평화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남의 잔치에 얼굴을 비추는 대신 자기 인생의 잔을 채우십시오. 그 잔엔 평온, 감사, 사랑, 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다산 선생이 말한 성숙한 삶의 완성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초대할 차례입니다. 나의 하루를, 나의 마음을 스스로 맞이하십시오. 그게 노년의 가장 큰 경사입니다. 다산 선생의 말처럼 예는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평정에서 나온다. 평정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경조사보다 귀한 예의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잔치에도 가지 않는다. 나는 나의 하루를 잔치로 삼는다. 그 한마디가 그대의 인생 후반을 바꿀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비우는 연습입니다. 명함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체면을 비우고,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면 비로소 진짜 내가 채워집니다. 경조사를 가지 않는다고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연은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대가 진심을 다하는 그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100명의 인사보다 1명의 진심이 더 따뜻합니다. 이제는 가벼워지십시오. 무거운 의무감, 무거운 체면, 무거운 과거, 그 무게를 내려놓으면 그대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대만의 하루를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그대만의 시간 속에서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남의 잔치가 아닌 내 삶의 잔치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